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쉬운 주식 이야기 주요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수요일이 가장 직장인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요일이라고 하던데 여러분들 더위도 장마도 저희 주요소가 물리칠 수는 없지만 물리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소 여러분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요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지금 제 얼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잠시 뒤에 있을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구를 열어둘 예정인데요. 3부에서는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도 열어두고 여러분들 상담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때문에 밤잠을 새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방송에서 빨리 나는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로 빠르게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수요일 날 두 분의 미남 위원님들과 함께합니다. 최충성 위원님과 김범준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미남 위원님들이라고 했는데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네요, 두 분. 알겠습니다. 자, 아예 보이콧을 하시기로 하신 건지 오늘 방송 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거잖아요. 네. 네, 최충선 전문가님은 뭐 방송 통해서도 제가 뭐 모니터링하면서 많이 뵙고 하니까 매일매일 뵙는 것 같네요. 아, 저를요? 네. 모니터링 하세요, 전문가님? 아니요. 그러니까요. 왜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요즘 방송 트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범준 전문가님은 저번 주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방송 나온 뒤에 주변에서 뭐라고 말 없던가요? 철저히 비밀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 방송 나오는 거를 비밀로 하고 계세요? 왜요, 전문가님?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 좋습니다. 아, 비밀이 좋아요? 아, 좀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고 싶구나.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최충선 전문가님, 저희는 글렀어요. 저희는 비밀리 약간 신비주의 컨셉을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첫 방송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나도 처음엔 그랬다? 네, 방송 처음은 저도 얘기 안 했어요. 아, 왜요, 전문가님?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아, 방송이 좀 적응되고 난 뒤에. 네, 적응되고 난 뒤에. 아, 그때 좀 이제 그때 처음 한 척. 네, 흑역사를 이렇게 캡처를 요즘에 남기니까. 자, 이게 21세기가 참 무서워요. 이게 내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님도 오늘 또 방송 나오신 만큼 흑역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비밀리에 붙여주셨다고 하니까. 근데 방송을 많이 해도 최대한 비밀 왜요? 신비주의 컨셉이 좋아서? 유지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 알겠습니다. 우리 신비주의라기보다는 네. 제 주변에만큼은 네, 아, 제 제일 주변에만큼은 나중에 알리고 싶다? 최대한 안 알리고 싶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주변에서도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TV에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냐? 근데 부모님도 이게- 모르세요? 네, 그렇군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네, 주변 이제 주유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지금 TV 나오고 있다고. 전 국민이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네. 노출이 되겠지만 예. 그래도 아직 아직 이제 네. 경제방송이랑 약간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그쵸. 이제 주식을 안 하시거나 재테크에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은 모를 수 있다. 네, 충분히 희망을 모를 수 갖고 있죠. 계시는 네.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의 희망을 여러분들 박살내 주세요. 지금 바로 주변에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홍보, 주유소, 방송 자체를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사실 수요일장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또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키워드를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실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키워드를 한번 합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보자면 대선 전국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미국과 커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 오늘도 바이오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바닥권 업종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쭉 보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리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두 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선 전국, 미국과 커플링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만 일단 뭐 제가 최근에 좀 시장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건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뭐 하루가 다르게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과 커플링이라는 건 시장이 동기화됐다는 말씀이시겠죠, 위원님? 네, 저거는 이제 제가 좀 적어 드렸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미국 지수랑 굉장히 조금 동일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좀 적어 놨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지수 그런 증시 같은 것들을 보실 때 뭐 전날 미국이 좀 떨어지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장이 열리기 전부터 일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보시는 게 사실 좋고요. 요즘 같은 장은 미국과 좀 동기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섹터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성장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들 뭐 상승이 나왔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일단 우리나라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다른 종목들 뭐 대선이라는 내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이 부분까지 붙여서 좀 움직인다는 부분까지도 좀 이해하시고 네. 시장을 좀 접근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과 커플링 동기화가 되는 부분들은 뭐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왔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또 최근에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좀 커플링 현상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 움직이는 업종이나 섹터도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수는 굉장히 좋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이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쉬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냐하면 인버스에 또 투자한 개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쉬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쉬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그 일반적으로 쉬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크게 많이 쉬어간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쉬어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금리 인상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거지게 된다면 이제 그때 가서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만 뭐 시장 자체가 뭐 변동 어느 정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변동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이 쉬어간다라고는 좀 접근하시지 말고 너무 겁내시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기존에 제가 뭐 작년이 아니고 5월 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상단 한 3,500선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한 보고 있는데 뭐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뭐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3,500 정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뭐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을 좀 잘 이용을 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수의 흐름과 섹터나 업종 이런 것들 종목들 잘 체크를 하시면 오히려 지금 시장을 이용해서 사실 시장 흔들림과 종목이 가는 거는 조금 별개거든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개별장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단기 고점에 부담을 좀 느끼고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기사를 보니까 인버스에 또 베팅을 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만큼 쉼없이 올라왔으면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네.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시장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연속적으로 올라왔으면 기술적으로도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김범준 전문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좀 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대해선? 쉬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네. 글쎄요, 사실
계속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네. 네네. 아, 그러면 쉬지 않고 아니, 더. 올라갈 가능성이라기보다 네. 올라갔으면 하는, 쉬지 않고. 그러면은 아까 최종석 전문가님 한 3,500까지는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가야 되지 않나. 아, 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뭐 뜻대로 가면은 너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이제 조정이 좀 오긴 올 텐데 기축 달러를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돈 복사라는 네. 말이 맞을 정도로 돈을 복사한다? 네. 네.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문제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되면 그때는 좀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조정은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코스피 시장이 지금 3,300을 이제 종가로 보면은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 3,500, 600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실 4,00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정말 꿈의 숫자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네. 글쎄요, 4,000이 사실 꿈의 숫자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지금은 더 그 그래요. 위도 볼 수 있다. 3,500 네. 이상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겠습니다. 예, 예. 한국이 사실 되게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서 네, 성장 가능성도 높고요. 네. 저는 이 주변 국가 때문에 좀 많이 응축돼 있었을 뿐, 그렇죠. 네, 그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좀 벌써 한 3,800 이상 갔어야 되지 않나? 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막 증시 공부를 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나라들도 그렇고 이웃 나라들부터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 증시가 꽤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딱 갇혀서 전혀 움직이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생각을 하면 더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19가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두 분 다 시장은 상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강한 건 맞지만 최근에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이 코스닥 시장의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의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였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잘 가면 코스닥 시장에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좀 보니까 이번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은 좀 밀리고 그 자리를 미디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IT 반도체 부품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스피 시장보다 오늘은 또 코스닥이 강했기 때문에 두 분 코스닥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떠실까요? 코스닥은 글쎄요. 지금 천스닥이긴 한데 그렇죠. 코스닥도 더 많이 올라가야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권이 좀 바뀌었다라고 해도 글쎄요. 그래도 바이오주가 여전히 우세하지 않을까?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좀 저는 계속 바이오주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바이오주가 주도가 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해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어차피 이제 섹터는 순환매를 계속 하기 때문에 네. 뭐 교육 관련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덕분에 사실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은 것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되게 많을 텐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좀 먼 미래를 보면 생명공학이 어쨌든 발달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글쎄요. 코스피가 만약에 3,800, 3,500을 진짜 넘는다면 네. 코스닥도 1,200, 1,300은 충분히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스닥의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가 그래도 좀 우세하지 않을까. 미래의 먹거리를 더 생각하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화학이었나요, 생물이었나요? 우리 최종석 전문가님, 바이오의 미래, 이과의 최고의 아웃풋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지형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렇다고 제약바이오가 뭐 안 좋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산업군의 전반적인 그냥 순환 과정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미디어 콘텐츠나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일단은 뭐 그것을 제외하고 뭐 다른 부분 뭐 정책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보시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도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뭐 코스피 종목들은 대형주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은 이제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이 좀 어느 정도 살아난다. 저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우리 시장 국내 증시에 좀 좋게 작용을 하는 면이 아닌가. 뭐 아까 박스권에 대해서 앵커님께서 네.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은 박스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국내에는 박스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아까 뭐 전문가님께서 뭐 경쟁력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경기 순환 구조에서 좀 살펴본다면 굉장히 좀 후진국입니다. 네, 냉정하게. 뭐 현대, 삼성이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거의 두 기업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거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순환 구조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나라 지수 상승에 좀 제한을 두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좀 유동성 장이 좀 진행이 되고 시중에 좀 돈이 풀리면서 오히려 좀 중소기업들의 오히려 좀 기회로 작용하고 성장을 오히려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좋은 네.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할 여력은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냐 없냐는 대기업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중소기업들이 강해야 그렇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건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더 상승할 여력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섹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냥 순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는 뭐 하나 잘 만들면은 돈을 거의 쓸어 담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꼬리 질문이 끝도 없어요. 미국과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 쪽 눈여겨보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러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커플링이 되고 있다면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우리 최충선 전문가님이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내년 대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최근 이제 여당이죠.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진행을 하겠다. 원래는 이제 미룬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그대로 좀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네요. 대선 전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오고 아니다, 다 나왔다. 재료가 이미 다 소멸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대선 전국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종목 흐름은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어떻게 끝났다고 하시는 거는 사실 인맥 관련주가 끝났다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그 관련해서 출마를 어느 정도 뭐 확실하게 나 나갈 거야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 뉘앙스를 줬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국민의힘이든 어쨌든 입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의사는 어느 정도 표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종목들의 상승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을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지 않았죠. 오히려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제는 대선 관련돼서 물론 인맥 관련주들은 그간 많이 사실 상승이 나왔었고 거의 바닥권 대비해서 몇백 프로씩 상승한 종목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테마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누가 뭐 했다 그러면 그냥 묶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인맥 관련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책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실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정책 관련주로 조금은 힘이 받지 않았나. 정책 관련된 부분은 아직 뭐 상승이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뭐 한두 종목씩 조금은 상승이 나왔는데 거의 이제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출마 선언은 단순하게 이제 나 나갈 거야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 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뭐 쉬운 예로 얼마 전에 작년에 이렇게 올 초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친환경과 관련돼서 뭐 풍력이나 태양열 이런 건 종목들 올라가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는 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뭐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책 관련된 부분을 얘기한 사람은 없거든요. 뭐 돈을 풀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딱 나는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기회로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시세가 벌써 끝났다 뭐 이런 부분들은 특정 이제 인물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이 벌써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다는 것이고,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이 정책 관련주들은 뭐 누가 되든 간에 큰 흐름 안에서는 비슷하게 정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또 한번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미국 시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진짜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주들을 잘 모아가다 보면 또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가볼까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또 외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때문에 또 수도권은 거리두기 또 하향 조정을 또 미루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또 흔들리는 종목도 있고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범준 전문가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코로나 확진자 증가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러면 안 돼.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만 되는데. 기분은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특히나 이제 진단 키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도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확진자가 794명 정도. 그러면 네. 이제 수요일 이게 전일 대비로 보면은 15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월 23일 이후로는 이제 최다 기록인데, 백신 접종률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이제 백신 접종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확 잡아야 하는데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변이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도 좀 있고. 네. 근데 이게 사실 감기도 백신 효과가 한 50% 정도 되는 수준인데, 네. 지금 코로나가 나온 지 1년 정도 조금 더 넘었는데 효율이 뭐 일단은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뭐 90%다, 뭐 80몇 %다라고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변이겠죠. 이번에 이제 델타 플러스가 나오면서 좀 더 안 좋게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주식 이런 뭐 진단 키트, 방역, 그다음에 뭐 치료제, 백신 들고 네. 계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또 기회는 맞죠,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온라인 쪽도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수혜를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순환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움직이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확진자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초반에는 정말 뭐 비대면주다, 대면주다 해가지고 뭐 온라인 뭐 콘택트, 언택트 이런 이야기가 되게 이분법적으로 잘 됐었는데 요즘 시장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고 퍼지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눈에 딱 들어오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했고요. 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들도 지금은 잘 공장이 가동된다는 소식에 종목들이 뭐 평탄하게 흘러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예전과 또 시장이 백신을 좀 맞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최충성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이렇게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시즌에. 네, 일단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보고 있고 냄비 근성이죠. 아, 네. 확 타올랐다가 죽어버리는 건데 뭐 뜨뜻미지근합니다.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좋으실 수 있죠. 관련주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다시 예전에 그런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네. 것처럼 의학, 뭐 네. 예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은 지금 당장은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항상 뭐 조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빠져나오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신규로 접근하신다면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뭐 백신 관련해서는 사실 주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이 뭐 대박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종목을 조금 구매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이 종목은 정말 좋아라고 해서 가지고 있을지언정 사람들 수급 자체가 좀 받쳐주지 않고 조금 뜨뜻미지근하다면 일단 조금 포트를 변경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확진자가 증가를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으로 시대는 주식이라는 건 사실 선행 지표이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굉장히 사실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원래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과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꺼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거의 이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물론 기대감을 완전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코로나 관련해서 뭐 작년에 딱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끝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 분도 없을 거고 기정사실화가 사실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좀 준비해야 될까? 새로운 산업군의 그런 종목은 뭘까? 그 부분을 좀 연구하신 거에 좀 힘을 쏟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사실 코로나 백신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거의 이제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코로나 백신인데 사실 근본 원래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 기본적인 틀을 좀 다졌던 그 암이라든지 그런 뭐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종목들 좀 잘 준비를 하시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모두 다 사실 이 백신 관련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인 그런 제약바이오를 좀 보시면 오히려 기회가 좀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최충선 전문가님께서 다음 스텝을 이렇게 네. 지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내년에 대선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정책주로서 그럼 대체 어떤 정책주를 봐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대선을 통해서 뭐랄까요, 정책 기조가 바뀌는 부분들에 접근을 하면 좀 위험하겠지만 바뀌지 않는 부분들 위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주식을 하시면 사실 저는 조금 예전에 물론 저도 처음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주식을 딱 해서 어떤 종목을 좀 골라야지 하면은 내가 뭔가 좀 어려운 걸 찾으려고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네. 그냥 딱 하면 되거든요. 네네. 사실 정책 관련된 부분을 사실 뭐 어떤 종목을 골라야지 사실 생각하실 게 없어요. 내가 문제되고 있고 내가 느끼는 것들을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뭐 쉽게 부동산 관련돼서 체크하시면 좋고 일자리 관련돼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청년들 최근에 뭐 취업도 취업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랬죠. 그럼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나올 것이고 출산과 관련된 부분 또 뭐 요즘에 결혼도
잘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 관련된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구도 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인구 고령화 중에서도 저는 헬스케어 뭐 굳이 제약바이오 묶여서 좀 올라간다면 제약바이오는 사실 놓칠 수가 없어요. 섹터 그 포트에는 하나씩 좀 녹여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일단 뭐 안 관련된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헬스케어 관련돼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 네 가지 정도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기본적인 틀 자체가 막 확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뭐 공항을 어디다 짓겠다 이런 것들은 뭐 정책의 사람의 그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시고 뭐 GTX라든지 최근에 뭐 해저터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네, 힌트는 제가 다 드린 것 같은데 좀 쉽게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려운 기술이라든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하기보다는 네. 그냥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네. 문제점이나 가장 요즘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것들을 미리 종목들을 좀 선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꼭 사세요라고는 저희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힌트를 좀 드렸다는 점 똑똑한 시청자분들이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김범준 전문가님께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관련주를 최충선 전문가님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스텝으로서 전문가님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군이나 산업군이 있으실까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저는 네. 그래도 일단 내년까지는 저는 계속 바이오를 좀 볼 생각입니다. 내년까지는. 네, 내년까지는. 그래도.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은 저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따지고 보면 저도 사실 코로나의 수혜주긴 한데 네. 저 자체는 네. 따지고 보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내년까지는 좀 백신 접종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따지고 보면 이게 치료제가 나온 게 없고 백신도 정확하게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바이오를 좀 많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네. 바이오를 다 보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다른 섹터를. 그래도 일단 성장주는 좀 지금부터는 좀 꾸준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네, 올해도 내년도. 알겠습니다. 바이오 바라기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볼 다음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 이제 제작진 측에서 제시를 한 키워드인데요. 워낙에 종목들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고 뭐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 소비주 따로 나누는 게 되게 민망할 정도로 사실 뭐 예전에는 시소 타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가 오르면 반대가 죽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에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들어왔거든요. 두 분이 보고 계시는 아직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서술형으로 던졌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사실 어디 섹터나 다 바닥에 근접해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바닥권을 사라고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약간 시세가 좀 나왔을 때 네, 차라리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예. 굳이 바닥권에 있는 거를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를 사가지고 그냥 오매불만 계속 기다려가지고 막 심리적인 압박감도 받고 계좌 매일같이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네. 올라간다 싶으면 차라리 조금 덜 먹더라도 그때 사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지금 이게 뭐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바닥권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도 사실 그렇죠.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정말 더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도 네, 있고요. 있을 수도 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종목을 보고 계신 것 중에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여유롭게 보다가 정말 추세가 꺾이면서 좀 올라간다 싶으면 그때 타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
바닥권 있는 거를 좀 알려달라 하면은 저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네. 알고 그렇게 싶지도 않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로서 저의 욕심이었군요. 바닥권에 바로 오르기 직전인 바닥권을 매수한다는 거는 욕심이었군요.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거는 생각하기 다 나름이라서 네. 약간 가치관의 차이다. 네. 그럼 최충성 전문가님 또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신가요? 네, 일단 뭐 매매 관점에서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 전문가로서 이제 매매 관점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정도 파동이 나왔을 때 저는 좀 들어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적재 관련된 그 바닥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사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힌트를 어느 정도 드렸었고 정책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바닥권에 있고요. 제가 사실 리딩하는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좀 매집을 해 가는데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좀 답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력들의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것들을 좀 해보기도 했고 일단은 세력들의 매수 추종 단가만 추종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거기가 바닥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매수 단가만 추정해서 정확히 들어간다면 사실상 세력들은 몇 천억씩 들어가잖아요. 몇 천억, 몇 조씩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리에서 뭐 세력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빠져나오지는 않아요. 그 밑에 더 내려가는 거는 뭐 중간에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만약에 회수하려면 주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명확히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감으로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추정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바닥에서 그 제가 기본에 예전에 뭐 수익을 말하다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매집해 가는 거는 뭐 길게 뭐 대선 관련된 그 정책 관련된 부분은 짧게는 몇 년 뭐 1년 뭐 그 이상 좀 매집을 해가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단발성으로 한 40, 50%든 뭐 100%까지 보는 것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매집이 끝나거든요. 어쨌든 그 안에서만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닥권 업종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매매와 또 리딩의 관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그건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커머스 시장이 또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이나 인수를 통해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유통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합병하면서 GS 리테일이 이제 다음 달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질문이 막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자면 저희 다 뭐 배달 시켜 먹고 유통 같은 경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근데 이 유통 구조들이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또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GS 리테일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뭐 어느 뭐랄까요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힌트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유통 관련주들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유통 관련주는 뭐 무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종목 사실. 점수로 주자면 무난하다? 네. 네. 그러니까 유통 관련주의 사실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건 그 기회비용을 좀 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샀을 때 좀 파급력 있는 종목을 사서 뭐 2달을 기다려도 어떤 종목이 뭐 10%, 20% 수익이 난다면 이 나는 종목가 뭐 100%, 200% 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유통 관련은 그냥 무난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뭐 기존에 뭐 쿠팡 관련된 그런 부분이나 뭐 예전에 그 미국에서 좀 상장을 했었고 일단 그런 부분들 본다면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뭐 아마존도 시가총액 1위를 그 전 세계 부자 1위를 한번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본다면 굉장히 클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해봤자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됐겠죠. 거의 중소기업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고 끝났을 건데 미국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몇 조 가치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통 관련된 부분, 뭐 성장성이나 커갈 것은 좋긴 하나 주가 상승이 얼마나 좀 파급력 있게 멀리 갈 것이냐는 저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을까. 물론 그냥 좋습니다만 조금은. 네.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유통 쪽은 글쎄요. 저는 정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는데요. 눈여겨보고 저도 있는 좀 쪽이 비슷한 의원님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무난하지 않나? 네, 근데 이제 그냥 종목으로만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엄청 사실 결국에는 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든지 네.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글쎄요, 이보다 더 좋은 섹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단순하게 하고 이거보다는 싶어요. 점수가 더 후하게 쳐줄 만한 다른 업종이나 섹터가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다.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올 수는 있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네요. 유통 관련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오늘 시청자 대구조가 따로 없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받고 있는데 또 곧 있으면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적표를 좀 받아들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 대비니까 당연히 작년에 비하면 모든 기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실적이. 근데 앞으로 2분기를 넘기고 3분기, 4분기로 가면 정말 이제 그런 뭐랄까요? 페널티 없이 정말 자기들의 실력으로 성적표를 받아봐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가 이제 2분기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두 분께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어닝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두 분 어떻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바이오주는 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게 딱히 없는데요. 그쵸. 어닝 물론 시즌에 네. 제일 좀 네, 바이오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임상에 성공했다. 그렇죠. 뭐 이런 뭐 승인을 받았다. 따로 시즌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 건. 그쵸. 너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뭐 실적 시즌에는 좀 소외를 받는 편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좀 바이오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시즌? 나한테 방학이다? 약간 그런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정말 진짜 물론 이제 실적이 있는 바이오주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보다는 일단 보편적으로는 사실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실적이라기보다는 정말 하고 있는 임상의 결과가 어떤지가 따라서.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글쎄요, 어닝 서프라이즈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나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울합니다. 좀 사실. 맞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그 어닝 시즌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냥 정말 평탄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임상을 중단하거나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날이 힘든 날인 거예요. 평탄하게만 가도 정말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평탄하게만 가도 네. 괜찮다? 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으세요, 위원님? 근데 이 힘든 길을 걸어야 네, 높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인생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충선 전문가님, 어닝 시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성적표 받아보기 전에 저희는 뭐 해야 되나요? 맷집을 늘려야 되나요? 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뭐 영업이익 자체는 영업이익이 나오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지금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올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기업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일단 기존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요.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은 뭐 기저효과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게 나오면 진짜 안 좋은 기업이고요. 힘든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뭐 어닝 시즌이 나와서 매출이 얼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추정치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평균 수치 그 작년 대비해서 평균 수치에서 조금 높게 나온다면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뭐 차익 실현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챙기시고 다시 흐름을 보고
다시 이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속 시원한 이야기 애프터 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뇌구조를 정리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끝난 뒤에 움직인 종목이 따로 없어서 종목 이야기보다는 업종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일장 주목 업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쪽이 어딘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제가 최충성 전문가님이 적어주신 업종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미리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테마파크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본인이 가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전 개인적으로 놀이공원 좋아하진 않아서. 정말요? 네,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 환상과 네. 감동과 재미가 있는 곳을 왜 안 좋아하시죠? 최근에 마스크 관련된 네. 그런 이유, 뭐 물총 이런 것도 나왔었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그거고요. 네, 사람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갈 사람도 없고.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테마파크 재밌는데 아쉽다. 네. 나중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컷 가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테마파크를 근데 내일장 주목 업종으로 준비를 해주셨다는 게 테마파크 관련된 종목들이 있나요? 네, 일단 오늘 뭐 테마 관련해서 다른 것들보다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레저 서비스 관련된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종합기술이 이제 상한가에 좀 달성을 했는데 내일 이제 이슈 7월 1일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관련돼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테마 여기 파크에 좀 몰려있는 종목들이 이재명 지사랑 그 인맥 관련적으로 좀 묶여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조금 제가 관심을 갖자라고 흐름을 보자, 뭐 매매하시라는 건 아니고 흐름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도 엮일 수도 있군요. 네, 그렇죠.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묶여서 좀 움직이면은 뭐 어디에 뭘 개발할 거야 이러면은 네. 뭐 움직이는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부산에도 큰 테마파크를 또 짓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쵸. 또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테마파크가 뭐 개설이 되거나 이야기가 나오는 건 공사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또 네. 자금이 한 번에 쏠릴 수 있는 이슈가 된다. 뭐 그런 부분에 묶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지금 코로나 물론 지금은 델타 변이가 나와서 확진자가 어느 정도 좀 증가하고 있지만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만 해도 일단은 뭐 관련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뭐 지금 딱히 뭐 인맥주를 제외하고서라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또 양호한 종목이다라고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담겨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사실 코로나19 시국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테마파크와 더불어서 최근에 또 골프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이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네. 뭐 골프 웨어 관련, 뭐 골프 용품 관련 이런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네. 뭐 작년 4월, 5월 달에 생뚱맞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골프 가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 4월, 5월 달에 이제 인테리어 다들 이제 백신 관련주나 마스크 보고 계실 때 뭐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골프웨어나 이런 부분들도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크리스 FNC나 가스리엘 바작이나 뭐 골프존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사실 뭐 이 부분은 뭐 코로나의 수혜도 수혜이지만 오히려 수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젊은 층들이 조금 골프를 많이 이제 접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좀 돈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치시거나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치셨는데 맞습니다. 요즘엔 요즘엔 너무 이제 청년층들이 할 게 없으니까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자면 이게 시대의 변화인 거 자연스러운 시대의 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단발성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신다면 오히려 이제 계절주로 좀 묶여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뭐 봄철 하면은 뭐 황사나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하고 뭐 그런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좀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골프 관련된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라운딩의 계절이 이제 돌아올 때마다 계절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범준 위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내일장에는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역시 바이오겠죠. 역시 바이오. 네, 바이오는 항상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나 이제 뭐 온라인 교육, 백신, 뭐 마스크 뭐 이런 좀 어쨌든 코로나 관련이겠죠. 다 코로나 관련이네요. 예. 네. 그래서 코로나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확진자가 좀 계속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세계적으로는 그 델타 변이가 좀 유행이긴 한데 지금 한국은 우리나라는 델타보다는 그 이제 알파 변이가 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글쎄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델타 변이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좀 더 많이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시세가 충분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알파 변이의 이 코로나 확진 수만 봤을 때도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델타가 만약에 더 치고 올라와 버리면 네. 그때는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 보급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백신을 아직 못 맞았는데 네. 백신을 맞으려고 보니까 주변에 진짜 없더라고요. 맞아요. 자녀 네. 백신이 없죠. 네, 주변에 없어가지고 뭐 그 대기 알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걸어놨는데 언제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1세대 백신보다는 앞으로 나올 뭐 2세대 백신 혹은 3세대 백신 좀 그거를 좀 맞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1세대보다는 아무래도 2세대가 좀 더 좋을 거고 당연하게 2세대보다는 이제 3세대가 더 좋을 건데 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년이 돼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백신이 있다면 맞아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내일도 일단 오늘 만약에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뭐 계속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늘어난다면은 네. 여전히 이제 진단 키트 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쪽 뭐 백신 이런 쪽은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일장 눈여겨볼 업종들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대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쉬었다가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